우리 이번에 쳤던 여러분들아 지방직 구급 한국사의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해설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해보죠. 자, 일단 이번 한국사는 여러분들아 근현대사가 8문제, 그 다음에 정근대사 12문제 해가지고 국가직에 이어서 지방직에서도 근현대사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국가직에서도 뭐 한국사의 출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지방직에서도 그렇게 높은 난이도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문제 형태 자체가 거의 뭐 수능형으로 출제가 된 것들이 한 두세 문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형의 문제,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가 뭐 다른 거 아니라 주로 어떤 뭐 상황을 던진다든지 해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그런 유의 문제가 한 두어 문제 정도, 그죠? 그리고 난이도는 상당히 좀 낮은 형태로 등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직 한국사 컷이 거의 한 90대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지? 거의 뭐 90, 95 정도가 될 겁니다. 됐나?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 이제 내년에 나오는 국가직 지방직 역시 이 정도 난이도에서 크게 뭐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쉽게 나오면은 사실 변별력 문제가 틀림없이 대두가 될 거고, 그러고 이보다 더 어렵게 나오기는 조금은 이제 한동안은 어려울 것 같아. 해서 많은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고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반복함으로 해가지고, 그지? 이것들을 실수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내 머리에서 까먹어가지고 못 풀어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거든요. 그지?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해 나가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갈 수가 있을 거야. 되겠나? 그리고 한국사 문제가 쉬워. 그래서 한국사를 예를 들어서 좀 등한시하고 도외시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아 틀림없이 뒷박 터진다. 뭔 말이니? 컷이 90, 95 정도 떨어질 겁니다. 쉬워요. 그러면 됐네, 대충 해도 되겠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85, 80 나왔다. 그럼 떨어진다는 거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아 실수를 안 해야 되고, 그러고 키워드를 잘 외우고 계시지 않으면은 순간적으로 긴장한 상태에서는 잠깐 여러분들아 읍길로 나갔다가 탁 돌아오면은 이게 여러분들아 순간 생각이 안 난다. 그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사를 실수하지 않고 빨리 풀어내기 위해서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아 키워드를 자꾸 반복을 해 보십시오.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얇게, 그 다음에 넓게 이렇게 좀 보세요. 넓게 보라는 거 뭐야? 수능형이야. 수능형이 뭐니? 정치, 경제, 문화를 섞어서 한 문제 이렇게 나가는 형태입니다. 되겠냐? 그지? 그러니까는 얇고 좀 넓게 이렇게 보면서 핵심되는 내용들을 자꾸 반복을 하세요. 그래서 탁 보면 탁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시는 게, 준비해 나가시는 게 가장 올바른 형태가 될 거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막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부분은 사실 없고, 그러고 나눠드린 해설지의 내용들을 제가 다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그것들을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다. 1번 보자. 자, 밑줄 친 주먹도끼가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돼 있어.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언저리. 똥포야, 우리가 선사시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수업할 때 뭐라 그랬니? 구석기 문제는 나올 거 없습니다. 나오면은 뭐 가지고 던진댔노? 나오면은 유적지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적지 몇 개만 좀 챙겨 놓으세요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여러분들 유적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 뭔데? 전부 다 나온 전곡리, 연천 전곡리. 요래 외웠지? 그죠? 그러고 이건 지금 시대를 물어보는 거잖아. 이 유적지의 특징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특징을 밑에다 써놨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우리가 연천 전곡리 유적의 특징이 뭐더노? 바로 여러분들아 주먹도끼랑 집게가 같이 나온 거라 그랬지. 그게 바로 뭐예요? 당시 역사학자 모비우스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니? 유럽의 구석기 문화는 주먹도끼, 아슐리안형의 주먹도끼 문화고 아시아의 구석기 문화는 집게 문화다라고 해서 두 문화권을 구별했거든. 그게 모비우스 학설이야. 그런데 너희 나라 전곡리에서는 두 개 다 나온 거잖아. 그래서 모비우스 학설이 부정이 된 유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유적지의 특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유적지와 그 유적지의 특징을 설명해 놔놓고 시대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문제는 아주 심플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구석기 문제죠. 내려가 보자. 답은 1번이잖아. 구석기에 주로 살고 있는 주거지 아니야. 동굴이나 강가 바닷가에 막집 들어가 있습니다. 움집 그러면 신석기지. 그죠? 토기라는 게 신석기 시대 처음 만들어진다 그랬지. 구석기 때는 토기 없거든. 그 다음에 구릉지대, 낮은 산지나 구릉지에서 주로 거주하는 것은 청동기 이후라 그랬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자. 군사 조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고려 정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다 동포야. 우리가 고려 시대의 군사 조직, 우리가 수업할 때 뭐라 그랬니? 고려 군사 조직. 사실 뭐 군사 조직은요 가장 기본이 뭐야? 시대 구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고려의 중앙군이 뭐더노? 2군 625. 지방군으로는 뭐가 있니? 주현군하고 주진군이 있습니다 그랬지. 주현군은 5도에 있는, 주진군은 양계에 있는 지방군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군사 조직의 이름이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시대입니까만 구별하면 돼. 그지? 근데 우리가 수업할 때 뭐라 그랬노? 요거 구별하시고 고려 시대는 뭐 좀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특수군 좀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지? 오래 말씀드렸죠. 그지? 그럼 고려 시대는 특수군은 그 내용을 가지고도 물어봅니다. 이건 어느 시대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그지? 그럼 특수군으로 뭐가 있더노? 광군이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뭐가 있니? 별무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삼별초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여러분들아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그 외에 여러분들아 뭐가 있노? 의장대 역할하는 마별초가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정도 챙기라 그랬지. 광군은 언제? 정종 때. 왜 만들어졌니? 거란을 때리려고, 거란 침해에 대비해서. 별무반은 언제? 숙종 때. 누가 제안했니? 윤관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잖아. 그지? 이 별무반은 주로 누구에 대비해서? 여진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별무반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더노? 기병 위주의 부대잖아.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죠? 이 기병이죠. 보병이고 승병이야. 이렇게 이루어진 양천 온성군입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삼별초는 여러분들아 고종 때 이제 최우라는 사람이잖아. 무신정권 최우야. 이 삼별초는 뭐라 그랬습니까? 치안을 담당하는 야별초 조직이 커지제. 그래서 이 야별초 조직이 어떻게 갈라지더노? 좌별초, 우별초로 갈라지고 여기에 몽골군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뭐? 신의군. 이렇게 해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이게 삼별초죠. 그래서 최씨 정권의 대표적 사병 조직입니다 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결국에 여기 보시면은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돌아왔는데 끝까지 얘는 개경한도를 반대하고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가더라. 이거 삼별초 항쟁이제. 되겠냐? 그지? 그래서 가는 삼별초라는 조직이고, 삼별조직 찾아라. 답은 여러분들아 3번 떨어져 있잖아. 야별초에서 연도 좌우별초로 갈라지고 신의군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잖아.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요것들입니다. 요건 좀 봐두십시다 라고 했던 것들이 그대로 문제로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면 돼. 되겠지? 그지? 자, 라고 포수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거는 훈련도감이잖아. 임진왜란 때 만들어졌던. 윤관이 건의로 만들어진 기병부대, 요거는 별무반이고요. 그 다음에 양계 지방에서 국경 방어를 맡았던 상비적 전투부대더라. 양계에 있는 건 주진군이고. 되겠어? 그죠? 자, 다음 3번 가보자. 인물을 찾아라고 했는데 인물 문제 중에서 상당히 여러분들 좀 저렴한 문제죠. 그죠? 요건 이제 근현대사 부분 아니가. 지금 박스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고?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이다. 즉 외인이지만 서양 오랑캐랑 다를 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외양 일체론이죠. 그렇죠. 외양 일체론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위정척사죠. 위정척사 사상가들이잖아. 우리 위정척사 문제가 사실 여러분들 거의 수년 동안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이번에 툭 나왔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버린 거지. 위정척사는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위정척사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었다. 그죠? 60년대 위정척사가 이들은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노? 기정진, 이항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무엇을 반대하나요? 라고 하면은 서양 세력과의 통상을 반대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더노?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아
이 서양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쟤들은 배척해야 될 대상입니다. 저들과 화친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척화 주전론을 이야기하거든. 그 다음에 70년대 대표적인 위정척사가가 이제 이 문제 나오는 최익현이라든지 유인석 이런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뭘 반대하는데? 그 나라 개항을 반대하거든요. 개항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 내용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특히 최익현이라는 사람의 주장이죠.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아 개항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들거든요. 그 5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자주 써먹히는 게 뭐라고? 요 사료죠. 외놈과 양놈은 그놈이 그놈입니다 라고 하는 외양일체설이야. 이런 이유를 포함해서 5가지를 들면서 개항을 반대했던 거야. 그 다음에 80년대의 위정척사가로는 이만손이라든지 홍재학이라는 사람이 있어. 80년대 위정척사가들은 뭘 반대하는데? 라고 하면 개항 이후 너그 나라 정부의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 대표적으로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영남 만인소가 있어. 영남 유생 10,000명의 소를 받아서 여러분들아 바로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린 거제. 영남 만인소가 나옵니다. 자, 여기 위정척사 이야기야. 되겠나?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들아 바로 우리가 수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척화주전론 사료 한번 봐두세요. 이항로라는 사람의 사료가 있거든. 그 다음에 최익현의 오불가소 사료 한번 봐둡시다. 그 다음에 영남 만인소 사료 봐두세요. 보통 이전의 문제는 요 사료 던져놓고 순서 물어보는 문제로 잘 나오거든. 기억, 니은, 디귿. 근데 이번 문제는 그냥 이 사료 던져놓고 이 사람 물어보는 거죠. 됐지? 최익현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됐나? 그리고 우리 해설지 보시면 이제 박교수, 김홍집, 김윤식 이런 사람들 이분들의 대표적인 활동들을 제가 해설지에 박아 넣어놨지. 그지? 그래서 특히 개항기 때 인물 가지고 문제가 종종 나오는 편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아 이번에는 보통 우리가 뭐 김홍집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보통 던져줘요. 그지? 또는 이제 뭐 김옥균 이런 사람들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위정척사가들을 던져놓은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 역시 근대전개 문화입니다. 언론이죠. 우리가 역시 수업할 때 뭐라 그랬니? 근대전개 문화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연도 외우세요. 가장 기본 연도 장난질 치는 게 뭐다? 근대 문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정국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방문국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러한 근대적인 시설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걸 물어보고 특히 뭐라 그랬니? 언론은요. 빨간 연도, 패간 연도, 그 다음에 그 언론의 특징들은 좀 잘 챙기라 그랬다. 그죠? 그럼 바로 이제 근대 언론 문제야. 그래서 서재필, 그 다음에 순환걸, 영문 두 종류가 나오더라. 이거 독립신문이야. 이건 여러분들 조금만 해놓으면 금방 찾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언론 문제도 상당히 쉽게 던져버린 거지. 되겠지? 근데 요렇게 나오네 라고 해가지고 딱 요 정도로만 외워놓지는 말아야 된다. 알았나? 그지? 여기 여러분들아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 틀리게 좀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은 똑같은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조금 더 어렵게.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만 해야지 라고 했다가는 틀려요. 그지? 그러니까는 이번에 문제가 이러면 쉽게 나온 거다. 아주 쉽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네. 그럼 요거만 알면 되네 뭐. 라고 해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 그러니까 얕게 넓게 보십시오라고 해서 정말 찰랑찰랑거리게 봐서는 안 돼. 그지? 그러니까는 너무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정말 껍데기만 봐서는 안 됩니다. 됐나? 그러면 안타깝게 다 틀린데 알 것 같은데 하면서 틀려버려. 그만이 안타까운 거 없다. 그지? 근데 어쨌든 문제는 쉽게 나온 문제야.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 해설지에 다른 신문들 발간연도, 패간연도하고 간단한 특징들을 언급해 놨으니까 그래서 근데 언론이 나오는구나. 요렇게.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도. 자, 다음. 가나에 들어갈 왕의 업적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대 삼국시대 왕업적 문제죠. 보니까 역사서를 이야기하잖아. 너무나 또 간단한 문제죠. 그지? 고구려 여러분들아 신지복원 영양왕이제, 백제는 고흥의 서기 건초고왕이제, 신라는 거칠부의 국사 진흥왕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가는 건초고 나는 진흥왕 찾아보자.
1번에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습니다. 어느 왕? 성왕이야. 성왕이 여러분들아 뭐하도는 너가 성왕이 업적 어떻게 외웠니? 일단 무조건 사비천도가 제일 먼저야. 그럼 성왕이 수도를 사비로 천도한 이유가 뭔데? 이전의 백제와는 다른 새로운 백제, 더 강한 백제를 보여주려고. 알았지? 그래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나라 이름까지 바꿨지. 남부여로 바꾸고 행정 조직을 확대 개편하지. 오지 22부로 원래 6좌평이었는데 22부로 행정 조직도 오부오방으로. 요 성왕이야. 그 다음에 동진으로부터 불교 받아들여서 공인했습니다. 동진에서 불교 도는 건 백제제. 그럼 백제 불교가 공인된 건 어느 왕? 침유왕이야. 그래 침유왕입니다. 그 다음에 화랑도를 공인하더라. 진흥왕이야. 되겠나? 그 다음에 병부가 처음 설치된 것은 법흥왕이죠. 신라 14부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병부고 그건 법흥왕 때 이야기가 됩니다. 삼국 군주 업적 문제야. 쉽게 나온 문제다. 어디서 출제됐는가를 기억을 하시고 이러면 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결국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물론 자주 안 나오는 데서 한두 개씩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주제를 알고 계세요. 요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다. 6번 가자. 다음 문화재와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직 제가 국가직 시기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비석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비석 한번 챙겨 보십시오 라고 우리가 보통 문제풀이 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비석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신라 비석 위주로 나올 줄 알았더만 역시 섞어버린 거지. 그래서 제가 이게 수능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같이 묶어버립니다. 여러 같이 묶어서 한 문제로 집어넣어버리거든. 됐나? 그래서 여러분들아 얕게 넓게 좀 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보시면 호우명그릇 4번부터 호우명그릇은 장수왕 때 만들어진 거지. 그죠? 장수왕 때 만들어진 거로서 이러면 당시 고구려가 신라의 영향력 행사를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 그랬고 그 다음에 충주 고구려비 이게 중원 고구려비잖아. 역시 장수왕 때 만들어진 걸로 뭔데 당시 고구려가 한강을 장악했음을 보여주는 비석입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임신서기석 임신서기석은 여러분들아 뭐고 신라비석이야. 화랑 두 명이 서로 간에 약속을 적어놓은 비석이에요. 그래서 당시 문과 무를 화랑들이 배우고 가르쳤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비석이고요. 사택지적비 사택지적비는 여러분들아 백제죠. 기록상으로는 의자왕 때 세워진 비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사택지적비야. 이건 우리가 수업할 때 어디서 이야기했었니? 비석으로 따로 모으지 않고 도교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비석입니다. 그래서 삼국의 이름따라 도교와 관련된 모습에 있어서 사택지적비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백제 귀족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이 그죠? 절을 만들고 그걸 기념해서 만든 세운 비석이 사택지적비야. 그 비석의 내용에 보면은 자신의 늙어감을 한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도교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아 바로 문화파트 도교에서 나온 비석이에요. 되겠냐? 그래서 백제가 영산강 유역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라고 관련된 게 아니라 도교 사상을 보여주는 비석이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1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다음 7번에 보자. 곽재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자, 출전해 보니까 선조 수정실록이라고 돼 있지. 그럼 선조 때 이야기고 라고 의병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돼 있지. 그죠? 그럼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라는 거 눈치 긁을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러고 여러분들아 의령에서 곽재우야. 너그 나라 임진왜란 때 최초 의병장 홍의장군 곽재우 그랬거든요. 되겠죠? 그지? 그래서 바로 이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했죠. 이건 우리가 수업할 때 임진왜란 설명을 할 때 당시 왜군이 전라도로도 간다 그랬잖아. 주력 부대는 서울을 치고 전라도로 들어가. 전라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들이 전라도를 장악했다면 솔직하게 왜란 때 너그 나라 엎어졌을 겁니다 라고 했던 거야. 왜? 전라도 곡창지대제. 거기서 여러분들아 만호 계속해서 군량미를 확보해가지고 올려보내주면은 그대로 너그 서울까지 다 어디 전체를 다 먹어버린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지? 그거를 목적으로 애들이 전라도로 갔거든. 근데 여러분들 의령에서 의령 같으면 지금 부산 창원 넘어가면 거기가 바로 의령이야. 그지? 거기서 곽재우가 일어나서 이걸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전라도를 못 먹은 거야. 그지?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들아 많이 전라 이름들아 좌수영장이었던 이순신이 이제 나오면서 전세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게 바로 곽재우 의병장의 활동이야.
됐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아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해가지고 야 문제가 좀 어려웠네 라고 생각했는데 선지가 너무 또 쉽게 나와버린 거지. 홍위장군 곽재우고요. 의령에서 일어났고요. 익숙한 지리를 활용한 기습작전으로 일본군에게 타격을 주더라. 이건 의병의 모습이야. 그냥 곽재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병 자체 이야기지. 그 답은 3번이죠. 행주대첩이잖아. 권율이죠. 되겠지? 곽재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그 답은 3번 들어가면 되는 거야. 사실은 뭐 설명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너무나 쉬운 문제였었다. 되겠나? 다음 8번 가자. 자, 다음 취지로 전개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자, 역시 근현대사입니다. 근현대사 경제 파트제. 우리 근현대사 경제는 뭐라 그랬니? 열강의 이권 경제 침탈. 그 경제 침탈에 맞선 우리들의 경제 구국 운동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라고 그랬고 요거는 일본한테 진비 1,300만 원 우리 손으로 갚아주자. 국채 보상 운동이죠. 1907 대구 서상돈 국채 보상 운동이야. 됐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돼 있지. 답은 바로 나왔잖아. 4번이지. 되겠나? 그지? 그러고 조선 형평사, 이건 형평운동이야. 일제시대제 1923년 진주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조선 물산장려회, 이건 물산장려운동이죠. 1920년 평양 조만식 아니야. 그죠? 그리고 1923년에 서울에 조선물산장려회라는 게 조직이 되는 거야. 일제강점기입니다. 신사참배 거부운동, 역시 일제강점기제. 그죠? 일제강점기 30년대 일제식민 통치 중에 하나잖아. 민족 말살 정책이다.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거기에 이제 신사참배 거부운동 벌어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1, 2, 3번은 다 일제시대입니다. 되겠냐? 그러니까 일제시대 아닌 거 자체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됐다. 다음 문제 가볼까? 자, 9번이요. 이 문제를 95점 받은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틀리는 게 요 문제. 그 다음에 이규보 동명왕편 뒤에 나와 있는 그 두 개들을 많이 틀렸던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사실은 나올 거라고 저도 예상은 못했고, 그죠? 너가 식년시가 3년 만에 치러진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들아, 과거 시험의 주무관청이 어딜까? 문과시험 주무관청이 어딜까? 이건 사실 거의 수업에도 언급을 잘 안 합니다. 교재는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지? 예조에서 관장한다로 적혀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아, 요거를 여러분들 던져 놓은 거죠. 이것도 그래 설명할 건 없어. 단순한 완벽한 암기 문제야. 되겠냐? 그리고 요 문제는 요대로는 아니지만은 우리 수업할 때 하프 모의고사 수업을 할 때요. 제가 시즌 1에 7번 문제입니다. 시즌 1 7번 맞을 거야. 7번 문제 제가 조선 과거 시험 문제를 내놨거든. 그리고 거기 선지에 여러분들아 예조에서 주관을 하였다라고 제가 선지 놓고 맞는 선지로 만들어 놨거든. 그죠? 그때 제가 그 문제를 만들 때 나올 거라는 예상은 안 했다. 그래서 사실 답은 다른 데서 제가 좀 어려운 문장을 만들어서 만들었고 그냥 선지 하나 채우려고 밑에 4번에 제가 예조에서 관장했다라고 써놨는데 거기에 그냥 등장이 돼버린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서 자수를 합니다만은,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은 봐라, 나 나올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봐라, 씨발 선지 있지 않느냐, 뭐 적중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부끄럽다. 그죠? 솔직하게 나올 줄 몰랐다. 그지? 그래서 너무 단순한 암기 문제로 던져놓은 거야. 근데 제가 이 말을 던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문제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저도 1년 내내 문제를 만들면은 정말 많은 문제가 만들어져야 되지. 그러면 나중에는 낼 게 없어요. 낼 게 없으면 사실 뭐 이런 것도 끌고 옵니다. 예주에서 주관했다. 내가 쓰면서도 부끄러웠다 그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근데 내가 문제를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문제 그때 풀이하면서 이거 내 부끄럽다 이런 말 안 하거든. 자, 문과는 예조입니다. 그지? 문과는 예조에 주관합니다. 그지? 문과는 병조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많은 문제를 접해 보시고 그리고 그때 이게 예조네라고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확인을 계속 하는 거야. 무조건 하나 걸립니다. 그지? 무조건 걸려 들어옵니다. 1년 동안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보는데, 그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여러 번 보세요. 기출된 거는 왜? 기출된 주제가 또 나오거든요. 그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거의 다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안 나올 때는 3씩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썩는 거야. 그리고 기출된 사료, 기출된 선지는 또 나오거든요. 기출 문제는 여러 번 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예상 문제들 있지? 만드는 문제들이요. 그런 것들도 계속 보세요. 어쨌든 선지에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복을 시켜 나가자라는 말이야.
어쨌든 답은 4번입니다. 10번 봅시다. 이 원칙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이 근현대사에 있어서 현대사 부분이제 정부 수립 과정이야. 그러고 우리가 수업할 때 뭐라 그랬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순서를 가지고 장난 잘 칩니다. 거의. 그리고 제일 자주 나오는 게 뭐니? 46년입니다. 그랬거든. 그래 46년 3, 6, 7, 10, 12 이렇게 보통 우리가 수업할 때 다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40년 3월 뭐가 나오니? 1차 미소 공동위원회요. 알았지? 이게 결렬이 돼. 결렬이 되면서 6월 이승만의 정업연설이 나와. 이 이승만이가 정업연설을 통해서 뭐라 그러니? 단독정부라도 갑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7월에 바로 뭐가 나오니?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좌우 합작운동이 나옵니다. 여운형하고 김규식 이라는 분이 중심이 되었어. 그리고 10월에 여기서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 만들어지고요. 당시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의 의장이 누굽니까? 김규식입니다. 그리고 47년 2월에 남조선 과도 입법 정부가 만들어지고 남조선 과도 입법 정부의 민정장관이 누굽니까? 안재홍입니다. 라고 많이 강조를 했거든. 그죠?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그 박스 내용이 바로 뭐고?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아 좌우 합작 7원칙이에요. 됐나? 그렇지? 그래서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토지개혁을 요렇게 하고 입법기구에서 요것들을 만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되겠냐? 그럼 이후에 사실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럼 여러분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전에 사실 하나 걸려 있으면 그거 답이지 그냥. 그죠? 그래서 초록 훑어보니까 바로 뭐가 보이는데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여기 있잖아. 그래서 수업 중에 46년 요때가 제일 잘 나옵니다 라고 해서 묶어서 외운 보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되겠나? 그치? 그럼 나머지 1, 2, 3번은 다 뒤로 넘어가는 거야. 솔직히 이게 너무 또 쉬워. 왜냐하면 1, 2, 3번은 사실 전부 다 뭐니? 정부 수립 이후에요. 3번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 거야. 정부 수립하고 난 다음에 2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게 4.19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어버린 거야. 되겠나? 그러니까 막 이런 이야기들을 집어넣어 주고 하면은 여러분들아 바로 앞뒤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 좀 올라가는데 이건 대놓고 정부 수립 이유를 그냥 1, 2, 3번 다 넣어버린 거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쉬운 문제가 되어버린 거야. 됐나? 다음 11번에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아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 나왔네. 누구? 의천. 그지? 고려불교제 대각국사 의천 찾아보자. 뭐 1번이잖아. 교리 공부와 수행을 아우를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교관겸수 내외겸전이거든. 근데 나는 교관겸수 내외겸전이라는 것만 알지 이런 문장은 사실 처음 보는데요. 2, 3, 4가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고 알아야 될 내용들이야. 그지? 참선, 독경, 노동 쥐누리잖아. 수순사 결사 주구장창 외운 거지.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해동고성전 각훈 해동고성전이잖아. 이거는 여러분들아 역사서에 나오죠. 각훈 해동고성전이야.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백년사제 백년결사죠. 참회 수행을 강조하는 요새잖아. 그러니까 2, 3, 4번을 다 빼내버리고 하나 남는 1번 찍으면 되는 거야. 그것도 됐나? 그지? 근데 교관겸수 내외겸전 요게 요 이야기야. 알았지? 이론적 교리 더하기 실천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다음 12번 봅시다. 외란과 호란 사이제. 외란과 호란 사이 가 시기의 사실로 바르지 않은 걸 찾아라. 자, 임진왜란 언제 터졌는데? 선조. 그 다음에 병자호란은 언제? 인조. 그럼 병자호란 앞에 뭐가 들어와야 되겠니? 정묘호란이야. 정묘호란도 인조지만은 병자호란 전에 나온 거니까. 되겠냐? 그죠? 자, 그러면은 인조 반정이 일어나더라. 여러분들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왕이 됐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호란이 터진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조 다음이 누군데? 광해군. 광해군 다음이 인조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창대군이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는데? 광해군 때.
이게 폐모살제라 그랬지. 개축곡사야. 그 다음에 3번에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하더라. 이게 뭔데?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 그랬지. 그게 강홍립 사건이잖아. 우리가 뭐라 그랬니? 조선 후기 임금들 가지고 업적, 정책 가지고 내는 임금은 누구랬노? 광해군, 영조, 정조입니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뭔데? 광해군 때 정책 나오는 거잖아. 그지? 2번, 3번이 다 광해군 때 정책이야. 이런 것 때문에 인조반정이 일어난 거야. 이걸 핑계로. 되겠냐?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청해 인질로 끌려갔던 복림대군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병자호란의 결과잖아요. 병자호란 때 삼전도의 굴욕으로 항복을 했지. 그러고 이름따라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가고 둘이 돌아오죠. 그리고 소현세자 죽고 둘째 복림대군이 왕이 되지. 그분이 효종입니다. 그랬죠. 답은 4번이죠. 되겠나?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1번, 2번, 3번 모른다 하더라도 뭐니? 여러분들이 호란, 우리가 수업할 때 뭐라 그랬니? 왜라는 무조건 순서 기억하세요. 호란은 구별하세요 그랬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그랬잖아. 그것만 제대로 돼 있어도 답은 찾잖아. 이게 호란의 결과니까. 되겠냐? 그죠? 다음. 자, 휴가를 맞아 강화도로 답사 여행을 가려고 한다. 유적지와 주제 연결이 바르지 않은 걸 찾아라. 자, 강화도에 있는 건지 먼저 쭉 보는 거지. 왜 규장가? 강화도에 있잖아. 그 다음에 고려궁지. 고려궁이야, 고려궁. 고려궁 터라는 거지. 언제 고려궁이 만들어졌겠니? 무신정권 때 강화도로 천도를 했잖아. 강화도로 도망간 게 아니라 수도 자체를 강화도로 옮긴 거지. 그 다음에 고인돌. 너그나라 고인돌 유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 즉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바로 강화도야. 그 다음에 전라남도 이름따라 화순. 이쪽에 있는 고인돌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광성보제. 재현의 광성보잖아. 신미양요죠.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아, 유적지는 다 강화도 유적지가 맞지? 그러면은 뭐니? 이제 설명 가지고 답 찾아내야 되겠다. 그자? 왜 규장각 동학농민운동? 택도 아닌 이야기를 던져놨잖아. 그죠? 야, 이게 딱 수능이야? 요즘 수능 문제 보면은 여러분들아, 헉 하는 게 나온다. 이거 답을 찍으면서도 불안한. 설마 시발? 그죠? 이런 유의 문제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그죠? 동학은 전라도야. 전라도에서 중심이 되어서 들고 일어난 거지. 이분들이 강화도에 갈 이유가 없다.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고려궁, 대몽항쟁. 그지? 무신정권 최후 때 수도 옮긴 거야. 고인돌, 청동리 문화 맞잖아. 그 다음에 광성보, 신미양요 다 연결됩니다. 자, 14번에 조선시대 붕당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이건 우리가 수업할 때 처음 흐름을 쭉 잡아드렸지. 우리가 정치사는 일단 기본이 흐름입니다 라고 해서 흐름 쭉 잡아서 연결했잖아. 그거 머리에 들고 있으면 다 나오는 답이죠. 선조, 동인서인으로 붕당 시작이 됐지. 광해군 때는 북인 집권 맞잖아. 그지? 실리를 강조하는, 명분보다 실리를 강조하는 북인. 그래서 이름들아 많이 중립외교 펼치고 했던 거야. 인조, 남인이 정권을 독점하였습니다. 인조 반정을 주도한 애들이 누군데? 서인이제. 서인이 주도 붕당이 되고 남인과 공존하는 긍정적 붕당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숙종 때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습니다. 언제 갈라지더노? 경신황국 때. 그제? 그래서 답 찾아가시면 되는 거야. 15번에 세종 때 사실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이번 이제 화통도감은 1377년 우왕 때잖아. 그렇죠? 최무선이야. 설명할 거리가 없어요. 그죠? 16번이요. 신간의 3대 강령이제 정치 경제적 각성, 민족의 단결, 기회주의, 배격, 신간의 활동이야. 옳은 것을 찾아라. 자, 밀립대학 기성회. 야, 신간회는 언제 만들어지노? 27년에. 언제 해산되니? 31년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왜 나온 거니? 2차 조선 교육령 때문에 나온 거야. 2차 조선 교육령의 내용이 뭔데? 조선인들도 대학을 만들 수 있다가 된 거거든. 그죠? 그 2차 조선 교육령이 22년에 나온 거야.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23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주제도 다르고요. 신간에 만들어지기 전의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를 파견했습니다.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가재. 파리 강화회의가 몇 년에 열리는데? 19년이에요. 그지? 그럼 요거는 어느 단체 이야기니? 라고 하면 신한청년당입니다. 1910년대. 그지? 바로 힘들어 중국 본토에 만들어졌던 조직이다. 신한청년당에서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로 보내는 거야. 60만세 운동을 사전에 계획했습니다. 1926년 60만세 운동의 결과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27년에 가고 이 신간회가 29년에 일어났던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죠. 되겠냐? 그래서 60만세 운동을 사전에 계획하더라. 아니야. 60만세 운동의 결과 신간회야. 되겠지? 그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29년에 일어난 거거든. 여기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지. 이게 신간회 활동이야. 예전에 문제는 어떻게 나왔니?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민중대회를 개최하였다라고 해서 틀리게 만들었죠. 민중대회는 개최하려고 했고 진상조사단은 파견했거든. 그렇지? 근데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진상조사단을 보냈다를 답으로 만든 거야. 됐어. 다음 문제요. 자, 이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이 박스 내용이 뭐고? 이규보의 동명왕편이야. 학생들이 이것도 또 이름들아 생각 밖으로 많이들 틀렸던데 동명왕편인데 동명왕이라는 이야기를 쓸까?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이규보 동명왕편에 보면은 옛날에 내가 동명봉기란을 읽어서 봤어. 그래서 쓸데없는 귀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이거 쓰겠다라고 해놓은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건 이규보 동명왕편. 자, 그럼 내려가 보자. 1번에 강목체 사설을 편찬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규보 동명왕편은 서사시 형태입니다. 온시 서사시 형태로 쓴 거야. 그리고 주로 강목체로 쓰여지는 것이 주로 많이 보였던 것은 조선 후기에 많이 보이고요. 물론 여러분들아 원간스키 때도 강목체 서술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조선에서 고려 충렬왕까지 역사를 서사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아 이 제왕운기죠. 이승휴의 제왕운기예요. 이규보 동명왕편은 동명왕 이야기입니다. 그냥 고구려 시조 동명왕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당군신화 전설 민간에 전승되는 자료들이 기록된 거는 삼국 유사죠. 불교사 중심으로 이놈들아 전래기록이라든지 민간설화를 쓰고 있다 그랬고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동명왕의 신해한 사적이 생략되어 있다고 평하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사료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동명왕편 보통 제가 문제 낼 때 이 부분이 들어가는 사료를 계속 던져 드리는데도 학생들이 그냥 몇 개만 보고 동명왕편 하고 답을 찾다 보니까 사료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거기 너 해설지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노? 동명왕편 본문에 보면은 김공부식이 국사를 중찬하면서 이 일을 생략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뭐니? 바로 이름들아 고구려 시조 동명왕 이야기를 빼놨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건국신화 다 빼놨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왜 뺐을까 생각하니까 이런 신기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빼놨다고 했던 거야. 그래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의 목적이 뭐였니?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교훈을 주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 이야기를 빼겠다는 거야. 그래서 뺀 것 같아. 그런데 동명의 일은 나라 개창하는 신의한 자체가 있는 것이야. 단순한 귀신이 아니고 나라를 세운 사람은 일반인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인데 근데 여러분들 삼국사기를 빼놓은 거지. 근데 나 이를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시를 지어 기록한다. 시를 기어가 아니다. 지어다. 시를 지어 기록한다. 이게 서사시야. 그래서 서사시 형태로 내가 이걸 쓰겠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인의 나라임을 내가 후손들한테 보여주겠어. 이게 동명왕편의 서문이거든. 그래서 김부식이가 뺀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10년대 일제강점기제 일제강점기는 무조건 시기 문제야. 10, 20, 30. 자, 10년대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 조동맹이 보이제? 조동맹은 여러분들아 42년이에요. 참정신의 3부가 만들어지제? 3부 수립은 23년부터 25년 사이에 만들어지는 거야. 임병찬의 독립보위군부 10년대 국내 비밀결사 조직입니다. 조선의 혁명군 영릉가 전투
한중연합전이거든요. 한중연합전은 다 30대 초반에 나와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아 조금만 정리해 놓으면 충분히 답을 찾는 시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3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19번입니다.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 찾아라. 역시 일제감정기 문화수호운동이죠. 문화수호운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라 그랬니? 민족주의 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정주의 사학을 외워놔라 그랬지. 그지? 그리고 거기에서 주로 사람 물어봅니다 라고 했는데 박스 내용이 뭐고? 백나문이잖아. 사회경제사학입니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유물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역사의 전 과정의 발전 형태를 봤을 때 세계사적인 보편적 발전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일본이 식민사관에서 이야기했던 정체성 이론을 정면에서 반박을 한 거예요. 됐다. 자, 어쨌든 이게 사회경제사. 그래서 옳은 것을 찾아라 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3번이 되는 거지. 마르크스 유물론을 기반으로 역사이론을 전개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아 20번 문제요. 6.25 중의 사실로 바르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6.25 뭐라 그랬니? 순서라 그랬다 그냥. 6.25도 순서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쫙 밀렸다가 그렇지? 낙동강전까지 밀렸다가 메가드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수업할 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발췌개헌이 이승만 정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업할 때 6.25 전쟁 따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 해가 이승만부터 따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마치 6.25 끝난 뒤에 이승만의 내용이 나올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이승만 정부 때 1차 개헌, 2차 개헌, 1차 발췌개헌이 52년이야. 2차 4.4 5.2개헌이 54년이거든. 6.25는 50년에 시작해서 53년에 휴전이 돼. 그러니까 6.25 전쟁 중에 1차 개헌합니다. 그거 조심하십시오 라고 여러 번 강조해 드렸던 거야. 그거 그대로 또 선지로 톡 튀어들어온 거죠. 그러니까는 이승만 정부 때 한 개헌이지만 6.25 전쟁 중이에요. 이게 되겠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방공포로 석방사건 역시 6.25 전쟁 중에 소련이 휴전을 제안했고 여러분들아 휴전 협상 들어가던 중에 여러분들 이승만이가 휴전을 반대하면서 방공포로를 석방시켜 버린 거야. 되겠냐? 이런 이승만을 미국이 달래주면서 휴전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에치선 라인. 에치선 라인은 뭔데? 6.25의 배경이에요. 미국의 극동방어선 에치선 라인이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한반도가 빠졌거든. 우리나라가 빠진 거야. 우리나라 빠지니까 바로 그 뒤로 6.25가 터졌던 거예요. 되겠나? 그치?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답은 어렵지 않게 4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아 지방직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를 간단하게 사실 크게 볼 게 없습니다. 따로 여러분들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설명드릴 게 별로 없을 정도로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런 주제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그 주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핵심 키워드들은 꼭 반드시 여러분 반복을 하세요. 반복을 해가지고 시험 실 때 빠르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해 두시면 될 겁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아 우리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지방직 모의고사 풀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갑시다. 수고했습니다.